말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악대를 밟아서 그냥 그대로. 그분이 이제 자기는 가는 줄을 알고 갔는데 이제 불사키가 빠르게 가지 않고 있던 거죠. 주차장에서 나오면서 행위를 치고 이제 그 차가 발진해가지고 바로 식당으로 들어왔거든요. 이제 아무것도 할 거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이거 잡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탐사보도 7 이재중입니다. 이 고령 운전자 숫자가 4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덩달아 최근에는 이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고령 운전자 상당수가 이 생업을 위해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생계형 운전자란 겁니다. 오늘 탐사보도 7은 생계형 고령 운전자와 사고 위험, 그 사이의 딜레마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9일, 취재진은 전라북도 순창을 찾았습니다. 참혹했던 사고 흔적이 여전히 곳곳에 남아있는 현장. 다 놀랬죠. 놀란 건 다 달달 떨고 차 속에 있는 사람들 끊으라고 그냥 막 사람 살려라고 아우성이니. 사고가 난 건 지난 8일 오전 10시 반. 조합장 선거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투표를 위해 길게 늘어선 사람들 곁으로 하얀색 화물 트럭이 지나갑니다. 잠시 후 갑자기 하얀색 화물 트럭이 줄을 선 사람들을 덮칩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아니 두 분이랑 차에 깔렸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놀래서 와서 이제 저희는 이제 왔을 때는 이제 이미 깔려 있는 상태에서 뭐 줄 서 계신 분들은 다 쓰러져 계셨으니까. 사고를 낸 운전자는 축사를 운영하던 76살의 노인. 주민들은 평소 그가 운전을 하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몸이 불편하진 안 하고. 네, 근데 이 생명 그걸 안 하고 술도 안 심한 그런 데가 한 1년 되었거든요. 술도 안 드시고 예. 평소에 운전하시고 이런 거 전혀 전혀 없어요. 운전 잘해. 다니시던 토요타도 다 돌고 다니고 그래요. 이곳 마을엔 대부분 이러한 생계형 노인 운전자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실제 나이는 76세예요.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 운전하고 다녀요. 어쩔 수 없어. 버스 시간을 못 맞추니까 고령이라도 운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운전자는 어쩌다 사고를 낸 걸까? 이제 가축 사료 구입하고 이제 사료값 계산하려다가 이 사태가 발생한 거죠. 투표하려고 줄 서 있던 피해자들을 한눈 팔고 운전하고 가다가 쳤고 발견 즉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가속 페달을 밟았고. 연세가 꽤 있으신데 직접 가셨다길래 근데 생업 때문에 가신 거네요 그러면. 그쵸. 이 정도 연세시면 요즘 시골에서는 거의 청년이잖아요. 경찰은 사고의 고의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별법상 치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은 여전히 이번 사고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날 CCTV 보면 정말 우리 일반 사람들은 평생 운전을 이렇게 승용차를 하고 다니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운전자는 진술을 브레이크인지 알고 악셀을 계속 밟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정말 그거는. 비슷한 사고는 또 있었습니다. 지난 20일 부산의 한 공용 주차장. 한 남성이 트렁크에 물건을 싣습니다. 이내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차량.
그런데 요금을 계산한 후 갑자기 차량이 빠른 속도로 돌진합니다. 2명의 행인을 친 후 급기야 한 식당으로 돌진하는 차량. 차량은 식당 기둥을 들이받고 가까스로 멈췄습니다. 그 차가 눈 깜짝할 새 들었어요. 목격자들은 속도가 시속 한 50km라는데 운전자가 당황을 했는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엑셀레이터를 밟았는지 우리 가게에 올 때는 타이어 자국이 현명하게 막. 사고 차량 운전자는 79세 노인. 그는 어쩌다가 사고를 낸 걸까? 저희가 EDR도 분석했고 이제 또 운전자 진술도 들어봤는데 장보러 잠시 오셨다가 이제 엑셀하고 브레이크하고 혼동해서 밟다가. 문제는 생계형 노인 운전자 사고가 자가용뿐 아니라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 11일 아침 7시경 인천의 한 도로 CCTV 영상입니다. 버스가 언덕을 오르는데 속도가 줄지 않더니 앞에 가던 굴착기와 그대로 추돌합니다. 그리곤 그대로 길가 도랑으로 추락한 버스. 굴삭기가 빠르게 가지 않고 있던 거죠. 그래서 그 굴삭기 후미추돌하는 상태에서 이제 멈춰야 되는데 못 멈추니까 이제 그 또랑으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고로 45인승 통근버스 탑승자 중 22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를 낸 버스 기사는 81살의 고령이었습니다. 다른 사고의 원인은 우리가 흔히들 전방주시 태만 이런 거고요. 정신을 잃었다든가 아니면 무슨 어떤 질환으로 인해서 갑자기 의식을 이런 건 없거든요. 고령인 거 외에 어떤 특이점이 있을 만한 건 저희가 발견치 못했습니다. 기사님이 연세가 많으시던데 나이 제한이나 법으로 규제된 건 없어요? 교통행정 측면에서 따로 규제를 하고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을 고용하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사람을 뽑을 때 규정을 둘 수 있겠죠. 고령인데도 운전대를 놓지 못하는 노인 운전자들. 취재진은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더 들어보았습니다. 올해 80살의 버스 운전사 이혜승 씨. 그는 이 운수회사의 버스 기사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43년생이에요. 버스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저는 늦게 시작했어요. 63살에 했어요. 네. 아들이 갑자기 사고로 저세상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손주 손녀가 이제 3살 6살 애들 공부 가르치고. 사업에 실패하고 불의의 사고로 아들을 잃은 후 손주를 부양해야 했던 이혜승 씨. 버스 운전해서 손주 손녀 다 키워내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 두 애들 때문에 제가 또 강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63살의 늦은 나이에 선택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면허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대형 면허를 젊었을 때부터. 나이가 먹으니까 요게 이제 봉급은 적지만 그래도 이제 도움이 되죠. 일은 고되지만 그는 운전 일이 자부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맨날 또 정기적으로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또 젊은 동료들 오고 대화도 하고 또 애들 커가는 거 보고 그러면 저도 흐뭇하죠. 그러니까 긍지를 느끼죠. 좀 고령 운전자분들 운전을 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언론 기사 볼 때마다 좀 서운하지 않으세요? 솔직히 서운하죠. 서운하죠. 근데 요즘은 다들 각자 나름대로 건강을 많이 챙기잖아요. 신경들도 서로들 많이 쓰니까 제가 볼 적에는 괜찮다고 봐요.
이 생계형 고령 운전자들은 운전은 곧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최근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가 잇따르면서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령 운전자들은 운전하는 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직접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지난 21일 경북 상주의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취재진은 40대, 60대, 70대 운전자에게 아무런 사전 정보를 주지 않고 일정 도로 트랙을 시속 50km 속도로 주행하도록 해보았습니다. 50m 도로 곳곳에 설치된 시설물은 마네킹, 표지판 등 총 18개. 주행을 해보니 고령 운전자가 도로 구조나 기물을 잘 기억하는 데 어려움을 보였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다고 미리 예고하는 표지가 있었어요. 위치가 교차로 지나서 있었을까요? 아니면 교차로 다음에 있었을까요? 아니, 그 전에 있었을까요? 전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잘 기억 안 나는데 그것까지는 기억 안 하고 그냥 무심께 운전을 했죠. 이번에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이 얼마나 다른지 실험해봤습니다. 제가 이 고령 운전자 체험 키트를 한번 착용을 하고 같은 속도로 같은 코스를 한번 운행해 보겠습니다. 시력과 촉각, 근력이 고령자와 비슷한 조건이 되는 이른바 고령자 체험 복장입니다. 고령자 키트를 착용하지 않고 S자 코스를 주행하는 데 걸린 시간은 48초. 이번엔 고령자 키트를 착용 후 주행해 봤습니다. 그런데 잘 가는 듯 하더니 중간에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총 주행 시간은 1분 19초.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몸을 움직여서 봐야 되니까 이 순간적인 반응이 너무 어렵고 이 관절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빨리빨리 대응하기가 어렵고 일단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고령 운전자분들 대상으로 디지털 운행 기록계라고 하는 장치를 장착을 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고령 운전자분들은 멈춰 있다 출발하는 경우에 이제 그 가속 페달 속도 그 강도를 좀 조절에 실패를 해서 급출발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속 60km 이상 주행 시 정답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해 사고 위험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5세 이상을 저희가 이제 고령 운전자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고령 운전자의 그 모집단이 이제 좀 증가하다 보니까 또 사회 활동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좀 증가했잖아요. 2025년도에 그 초고령 사회에 이제 진입한다라고 예측을 좀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고령 운전자에 대한 사고는 계속 좀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심각성은 지속적으로 이제 이슈가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 관리는 제대로 이행되고 있을까?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고령자의 인지검사 교육 현장.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들은 3년에 한 번 이곳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네, 인지능력 자가진단 검사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약 1시간 동안 화면에 표시된 숫자를 순서대로 연결하는 인지능력 검사. 표출된 도로 표지판을 맞추는 기억력 검사가 진행됩니다. 잘 시험 보셨는지? 아이고, 이것도 시험인지 좀 긴장돼 갖고 그렇죠. 좀 놓친 것도 있고 그러네요. 운전 언제부터 하셨어요? 한 40년 됐죠. 올해 혹시 연세가? 지금 이제 72. 지금은 운전하시는 데는 그게 뭐 어려움은 없으세요? 문제 없어요. 예.
고령 운전자분들은 면허 갱신 절차가 좀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65세 이상은 5년마다 지금 적성검사 갱신을 하고요. 그다음 75세 이상 되면은 3년마다 면허증을 갱신하는데 치매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있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이 교육을 2시간 의무로 받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고령자 인지검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본인이 어떤 증상에 의해서 운전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신고하지 않는 이상은 좀 이렇게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어떤 그런 현실에 대한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당뇨라든지 백내장이라든지 추가적인 어떤 교통사고에 영향을 끼치는 질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런 정기 적성 검사 또는 수치 적성 검사에서 이걸 판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한 어떤 그런 항목, 조사에 대한 항목, 검사에 대한 항목이 좀 필요하죠.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 운전자들이 사고 위험이 커지자 2018년부터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독려하기 위해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뭔가 선택지라든가 또는 제도가 만들어진 게 먼저 급선무지 그냥 단순히 돈만으로 이거 환전해서 준다 이거는 얘기가 안 되죠. 지난 15일 취재진은 70이 넘은 나이에 택시 운전을 하고 있다는 이갑빈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생계가 달린 문제라 면허 반납을 결정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본인의 의지에 달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본인한테 맡겨놔야죠. 운전 안 하시면 좀 어려워지실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경비를 하겠어요. 딴 거 진짜 경비에는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거 잡고 있는 거예요. 운전면허 제도는 강제로 헌법에 대한 이 보장이기 때문에 강제로 이걸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진 반납이라는 제도를 많이 쓰고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한 가지 방법만 개선하는 게 아니라 융합적인 효과가 있어야 돼요. 연속성 있는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 또 적성 검사의 실질적인 효과, 또 인지 검사 같은 것들이 이제 효과가 있어서 걸러주는 효과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고령 운전자 문제를 갖고 있는 일본. 今日本ではもう 30% 近くが65歳以上の方なんですよね。75歳以上の方でも3人に1人の人が運転免許を持って車を運転しているんですね。で、死亡事故を引き起こしてしまうリスクは3倍になってしまうんですね。ですから交通安全の対策という意味で特に75歳以上のドライバーの対策というものを進めようと。それが今日本の状況です。 일본에선 차량에 고령 운전자 표시를 의무화하고 75세 이상의 운전자에겐 주행 능력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運転技能検査といって75歳以上の方でちょっとした交通違反、例えば一時停止をしなかったとか、そういうことの方の場合には、運転の技能のテストを受けてもらいます。で、それがないと運転免許の更新がされないというシステムになっています。 호주는 2008년부터 고령 운전자 맞춤 정책을 시행하며 교통사고 절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계형 노인 운전자에 대한 대책도 있을까? Look, we don't have an income maintenance system like that. We obviously have a suite of social welfare and support policies. Discounts for... 이 관계자는 생계형 고령 운전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So you're right that it's important for older drivers that our system can strike a balance between safely enabling everyone to drive on the road and keeping our older members of the community independent and mobile.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생계형 고령 운전자들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
65세 이상 버스, 택시, 화물차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격유지 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택시, 화물차 운수 종사자 의료 적성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연구 용역을 통해 고령 사회에 대비한 실질적인 안전 강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 용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뭐 아직은 일단 검토 중인 거라서 업계는 민감한 거거든요. 국내 전문가들 역시 생계형 노인 운전자들의 문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 65세에서 69세의 어떤 그 어르신들은 최근엔 이 사회 활동도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이 또 많이 보장이 좀 돼야 되는 어떤 연령대이고 이분들은 실제로 이제 운전을 할 수 없게끔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운전을 허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한데 노인복지가 충분치 않다 보니까 본인 생계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일을 하는 노인들이 그만큼 늘어나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운전 분야에 한국이 유난히 이제 고령자 지금 노동이 많다 한다면 그분들이 사고로부터 좀 안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좀 나름대로 너무 경무에 시달리지 않는 그런 이제 환경을 조성하면서 또 다른 안전 사고를 좀 우리가 줄이거나 피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노력은 좀 마련할 필요가 있겠죠.